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참 이 정부의 인사 정책이 개판입니다. 끼리끼리 나눠 먹기도 모자라서요. 자신들이 적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다 임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로남불 정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애국순찰팀 황경우 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 네. 만사, 그렇죠? 네. 인사가 만사인데 이 정부는 과거 정부에서 인사 정책을 세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하면서 이런 인사 안 된다 말은 했지만 자신들은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더 심해요. 가만 보니까. 그렇죠.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직자 후보자 그 배제 기준 이렇게 해서 5대 기준을 5대 비리 인사 이렇게 딱 규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발표를 했죠. 그 보면 내용이 어떻게 보면 말이죠. 너무도 당연하면서도 강력한 어떠한 인사 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말입니다. 그 당시는 이제 대선 공약이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5대 그 비리 인사, 그러니까 공직자 배제 기준을 발표하면서 그 이유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는데 과연 그것이 실천되고 있느냐? 사실 여러분들 청와대의 그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잘못되고 돌아가고 있다. 이것은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정권이 출범하면서부터 청와대 인사서부터 해서 계속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급기야 말이죠. 이제 청렴도, 도덕성 뭐 이런 거 검증을 떠나서 이제 아예 말이죠. 이 범죄인들조차도 공공연히 그리고 더욱더 엄중한 잣대로 다뤄져야 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들 법의 최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헌재 소속의 재판관 후보에 범죄인들이 범죄 경력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후보자로 거론되면서 한마디로 개그 같기도 하지만은 충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현재 국회에는 뭐 장관을 포함해서 헌법재판관 후보 등 해서 10여 명이 지금 인사청문회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관 인사 후보,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도요, 정말 코미디고 개그스럽습니다. 지금 뭐 정경두 국방장관도 그렇고, 이분도 이제 해군 출신인데, 뭐 이재갑 고용부 장관도 그렇고요. 또, 윤해 교육부 장관도 그렇고, 정말 이분들 보면 말이죠. 첫 번째에 다 걸려요. 이번 정권의 대통령이 5대 공직자 배제 기준, 여기에 첫 번째가 뭡니까? 위장전입이에요. 위장전입에 이분들 싹 다 걸려요. 심지어 말이죠. 이은혜 그 헌재 재판관 유일한 여성 후보예요. 이 이은혜 씨는요.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헌재 재판관 후보로 30명이 지금 거론됐는데 그중에 홍일점 아주 유일한 여성 후보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분이 헌재 재판관이 된다면 9명의 헌재 재판관 중에서 이례적으로 역사적으로 2명의 여성 재판관이 헌재 재판관이 임명되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여성계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걸었어요. 그런데 여성 의원들 또 여성계에서조차 지금 비난을 하고 실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이은혜 이 헌재 재판관 후보 같은 경우는요. 위장 전입을 뭐 그냥 보따리만 싸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그러죠, 이게. 근데 8번이나 했는데 위장 전입을 심지어 뭐 열을 옮겨놓은 적도 있어요. 아들하고 열흘 동안만. 15일 동안 옮겨놓고 몸은 가지도 않고 서류상으로 전입이 돼 있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 위장 전입이 문제되는 것은요. 이 위장 전입을 갖다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법적으로는 주민등록법 위반인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첫째 범죄자들이 자기의 신분을 감추는 구실이 됩니다. 주소를 명확히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부동산 투기 같은 거, 알박기 같은 거, 재건축하는 그 정보를 미리 알고 그곳에 가서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세입자가 됐든 지금 이은혜 씨는 뭔가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뭔가 혼란을 주기 위해서 얼렁뚱땅 넘어가기 위해서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들어놓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변명을 못해요. 죄송하다고 그러면서도 변명 아닌 변명하는 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왜 그 아파트에 가기 전에 그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 이후에 이은혜 후보가 전입만 하면 재건축 시기에 들어가서 그리고 또 나온 다음에 일정 기간 흘러서 5년 후에 그 아파트에 다시 재입주하는 그러한 전형적인 그것이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은혜 씨 이래요. 그것은 제가 매입한 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이 사진 않았다 이거예요. 그냥 전세나 이렇게 새로 들어갔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게 전형적인 재건축 알박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집을 사갖고 있는 사람들만 재건축되어 있을 때 흔히 그 혜택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 세입자들, 전세입업자들도요. 흔히 말해서 그 딱지라는 거. 분양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은혜 씨는 지금 변명이 지금 사실상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변명을 하고 있고 심지어 자기가 남편과 함께 다 판사 출신이에요. 이 이은혜 씨는 두 분 다. 그러니까 임지라고 그러죠. 근무지. 임지가 지방으로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자녀를 부모가 양육해 줄 수밖에 없다. 일견 이해를 합니다. 일견 공직자니까 일견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님한테 주민등록 자체를 맡겼대요. 주민등록 자체를. 예, 자기는 운전면허증 갖고 다녔대요.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해주고 돌봐주는 건 좋아요. 지금도 우리 여러분들 맞벌이 부부들 다 그렇게 사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머님한테 여러분들 주민등록증을 아예 줍니까? 그렇게 하나요? 그리고 어머님이 분명히 따님인데도 불구하고 시집가서 말이죠. 그리고 이 나라의 법관인데 의논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자기 맘대로 딸의 그 주소지를 여쪽 갔다 뭐 자기 친구 지인의 집에다 옮겨놨다가 이런 걸 왜 그렇게 하겠어요? 8번이나 위장 전입했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위장 전입 중독이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은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사실 말씀했다시피 헌법을 주관하는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이렇게 위장 전입을 8번이나 중독성 위장 전입을 했다는 거는 납득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이 안 돼요. 이거를 문재인 정부는 검증을 했어야 될 텐데 검증도 안 하고 추천을 하고 지금 국회 청문회에서 이렇게 문매를 맞고 있는데 말이죠.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또. 아니 그리고 어떻게 법관이나 되시는 분들이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최우선적으로 그 법을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매매계약서에 말이죠. 다운계약서 그러니까 실제 매매가보다 낮춰서 매매계약서를 썼는데 이 부분을 국회에서 질의를 하니까 자기는 금액을 적기 전에 알기 전에 자기가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매매계약서에 그 날인을 하면서 내가 내 집을 얼마에 사는지 얼마에 파는지 확인도 안 하고서는 도장 찍는 그러한 매도자 매수자가 있습니까? 없죠. 그것이 설령 가격을 둘이 짜고 낮게 하든 다운계약서를 쓰든 안 쓰든 금액을 알고 찍죠? 모르고 찍습니까? 아니 백지계약서를 일임했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법관이 판사가 백지계약서라는 게 어디 있어요? 계약서에.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국민들이 누가 봐도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예? 부부가 말이죠. 둘 다 판사예요. 이런 사람들이 법 집행을 하고 판결하는 내용에 국민들이 말이죠. 그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았던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예? 다운계약서라는 거 이거 범죄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왜냐면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세금 탈루거든요. 그렇죠. 세금 탈루예요. 다운계약서 쓰는 이유가 여러분들 세금 탈루 아닙니까? 세금 덜 내려고 양도세, 취득세 이런 거 덜 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짓을 해놓고 말이죠. 자기는 그 공시가액 그러니까 매매가액 그거 확인 안 하고 도장을 찍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자기가 말한 게 또 자충수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매매 금액을 그게 다운시켜서 했든 뭐 그대로 있는 그대로 했든 업해서 했든 간에 어떻게 도장을 날인하는 사람이 계약서에 도장 찍는 사람이 이 계약서의 내용에 그 금원까지도 확인 안 하고 백지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줄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지금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은혜 씨는 이번 정권이 여러분들 그리고 이은혜 씨가 뭔가 착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석태 등 김기영 뭐 이런 사람들 지금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말이죠. 그러니까 대법관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추천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은요, 자기 몫으로 되어 있는 3인에 대해서 이 추천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헌재 재판관으로 됐으면 좋겠다 하고요.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근데 문재인은 뭐라 그랬냐면요. 첫 번째, 5대 그 배제 인사 기준에 첫 번째가 위장전입. 이 사람들 다 문재인 대통령 임명장 못 줍니다. 그렇죠. 주는 순간에 이 정권의 정통성, 정체성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그랬죠.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뭐라 했어요? 적폐청산. 그리고 이번은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이 사람들 후보자들이 늘 하는 얘기가 이 세금 탈루도 그렇고 위장 전입도 그렇고 지난 날을 자꾸 얘기해요. 그러면서 흔히 말해서 말이죠. 이러한 법이 제정되기 전입니다. 후입니다. 뭐 지금 그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도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천만의 말씀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발표할 때 청와대 대변인이 그 기한도 없다 그랬어요. 과거에 있었던 현재 있었던 상관없이 전입, 위장 전입이나 세금 탈루는 공직자 기준에서 배제시킨다고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대국민한테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말이죠. 대국민에게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이거는 뭐 따져볼 것도 없이 제가 볼 때는 다 낙마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 야권이 낙마시킨다 안 시킨다를 그건 차지하고 대통령이 임명장 줄 수가 없습니다. 네, 당연한 건데 말이죠. 지금 청와대나 여권은 옹호하기 급급한 그런 상태란 말이죠. 지금 문재인의 지지율이 이제 40%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지금 개각을 하고 있는데 이 개각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나오는 이 한심한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지지율이 더 떨어지게 생겼어요.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지지해왔던 사람들 40%대에서 이제 뭐 30%대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들리면서 문재인 정권에 지금 위기가 왔다. 너무 끼리끼리 돌려먹다 보니까 이제는 뽑을 사람이 없다. 나중에는 이제 더 심한 범죄자들까지 뽑는 거 아니냐. 미투까지 나올 예정입니다. 이거 사실 그 국회에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은혜 씨 같은 경우에는 안 나오면 못해요. 추천 못 받으면 못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제기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위장 전입으로 이미 700명 이상이 법적 조치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한 전례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은혜 씨와 같은 판사에 의해서 지금 법적 제재를 받은 분들이에요. 위장 전입. 네, 이게 범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그 엄격한 잣대의 그 법조계에 있는 인사가 오히려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충분한 내용들이 지금 다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를 차지하고 그래도요. 지금 이은혜 씨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십시오. 다운 계약서로서 세금 탈루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위장 전입을 재건축 이분이요 가서 그 세입자로 갔든 자기 어머님이 샀든 그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이미 이 사람은 정황상 그 특유의 의심할 만한 특단의 그 정황이 나온 게 이분이 들어가서 전입되어 있던 아파트 중에서 두 군데나 하나는 빌라고 하나는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군데나 재건축으로 지금 현재 다시 재건축이 돼가지고 아파트로 해서 입주한 사실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법적인 잣대로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심지어 이은혜 씨 같은 경우는 이 시어머니가 그랬다고 그러지만 부산에 있는 상가에다가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갑질 조항을 집어넣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권리금 부분이에요. 네. 여러분들 개인끼리요. 대한민국에 엄연히 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개인끼리 야, 너 나한테 들어와서 나갈 때 권리금 주장 안 한다고 딱 여기다 써. 그래서 그 세입자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썼어요. 그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쨌든 법치주의예요. 법이 우선하는 겁니다. 그렇죠.
꼼수로 말이죠. 자기들끼리 이 사람이 인정하고 이렇게 썼으면 안 된다고요. 그게 안 됩니다. 그 이은혜 씨의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그 법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을 세입자한테 자기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에게 갑질을 한 거죠. 예외 조항을 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상가차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은 분명히 권리 주장을 할 수 있게끔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다 빼버린 거예요. 이 사람 그냥 장사 잘 되고 하면 그렇죠. 그냥 내보내고 그렇죠. 예, 다른 네. 사람 들어와서 그 네. 사람이 권리금 내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 자리에 들어오려면 장사가 그럼요. 워낙 잘 되니까. 그만큼 또 형성해 놓은 상권이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보증금이나 또 뒤로 좀 더 자기가 권리금을 받아가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꼼수가 아닌가 보이는데. 당연하죠. 이거 진짜 완전 갑질이네. 갑질이죠. 그러니까 그 을 입장에 있는 세입자는 말이죠. 어떻게든 장사를 해야 되겠고 상가에 들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안 된다고 말이죠. 분명히 명시했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세입자 보호해 준다고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이 법을 그리고 그 임대인들의 이 갑질 이거 지금 법으로 제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 되시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은혜 씨 부부에게는요. 시어머니의 아들도 판사고 며느리도 판사인 분이에요.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법의 잣대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이은혜 후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기 이전에 이것은 충분히 법의 잣대로 심판을 받을 만한 여러 건이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맞아요. 이석태 후보, 이 사람 여러분들 유명하죠. 민변 참여연대 대표 출신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히 그 좌로 경도돼 있고 아주 극좌파입니다. 극좌파고 굉장히 그 사회주의적 성향을 많이 가지신 분입니다. FTA를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수용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석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말이죠. 훈장을 받았는데 그 훈장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훈장을 수여했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송파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 사람도 역시 가격을 매매가보다 훨씬 낮춰서 다운 계약서를 씀으로써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이 사람도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김기영 후보 위장 전입 3번 했습니다. 물론 자녀 핑계대고 부인 핑계대고 있습니다. 그 김기영 후보의 부인은 더군다나 여러분들 위장 취업의 의혹까지도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줄줄이 낙마 사유입니다. 낙마 사유가 아니라 제가 청와대, 지금 문재인 정권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게 지금 인사검증 문제가 이 정권 들어와서 내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나아지는 게 아니라 말이죠.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범죄 혐의까지 의혹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은 추천 자체가 안 돼야 되는데 이걸 뻔뻔스럽게 국회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왜? 지금 어차피 국회가 지금 거의 뭐 바보들의 행진, 바보들의 집단 뭐 이래 놓으니까 청와대가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추천은커녕 말이죠. 이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 공직자 윤리 강령에 의해서 다 조사 대상이에요. 오히려 청와대 지금 문재인 정권의 민정수석실에서 말이죠. 김기영, 이석태, 이은혜, 유은혜 다 이거 내사해야 돼요. 범죄 혐의로. 적폐들을 지금 지금 후보자로 다 내세운 거 아닙니까? 공직자, 그렇죠. 고위공직자 후보자들로 내세웠는데 이 적폐들 아닙니까? 적폐들. 자신들이 말하는 적폐인데 이석태 후보 같은 경우는 동성애는 왼손잡이 같은 거다. 군대 내에서 처벌하는 것은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그러니까 선천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인정하겠는데 군대 내에서 처벌에 문제 있다. 아니 군대 내에서 이성애해도 처벌하는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동성애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이런 발언들 FTA 반대까지 하고 말이죠. 동성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고. 국가보안법 폐지. 이런 사람들이 헌법재판관 이석기도 내보내래요. 이석기도 내보내라. 참 이런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그야말로 통진당 해산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릴 것이고 이석기 내보내는 거고 이석기 양심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자신들의 양심을 지킨다면 이렇게 위장 전입이라든가 다운 계약서 이런 건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위장 전입 100번 양보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예? 정말 얼마나 사랑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8번이나 하고 말이죠. 다운 계약서, 갑질 계약. 이거는 그 누가 봐도 말이죠. 정말 문제 있는 거고 이건 범법행위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갑질 계약 같은 경우는 얼마나 서민들에게 피해를 줍니까? 게다가 이 사람이 판사라고 한다고 그러고 유명한 판사라고 한다니 이거 뭐 그 세입자는 무서워서 어떻게 항의나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민변 출신인데 막강하죠.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 이석태나 유은혜 뭐 이런 후보자들은요. 흔히 자기들이 진보좌파 운동권 출신이라고 그러면서 아주 엄중한 도덕성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엄중한 도덕성을 내세우는 이 사람들의 이 행위를 보면 이거야말로 자가당착이 아닌가. 뭐냐면 자기들이 누구한테 도덕성을 운운할 겁니까? 자기들이 잘못된 훈장을 받고 또 자기들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다운 계약서를 조작해갖고 쓰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만약에 앉아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으뜸법이 헌법인데 국민들이 뭘 믿고 살아야 됩니까? 헌법에다가 우리가 헌법소원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 사회에 그리고 우리 법에 엄중한 심판을 받고 싶어 할 텐데 이러한 사람들이 판결하는 그러니까 8대0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완전히 사상이 말이죠. 완전히 극단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동성애 수용하라. 이석기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FTA 반대한다. 뭐 하나 우리 국민들하고 말이죠. 합치할 수 있는 의견이 없잖아요. 사상과 이념이 이런 식으로 무장되어 있으면서 또 거기다가 나쁜 짓까지 하고 말이죠. 예? 세금까지 다 탈루하고 또 유은혜 이 사람은 말이죠. 과거에 이분이 유은혜 그 교육부총리 후보가 열린우리당 그러니까 참여정부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보면요. 대변인 했었어요. 대변인 하면서 또 이분이 아주 유명한 게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이 자녀 문제 이 자녀 문제 거론한 거예요. 위장전입 엄청나게 비난했습니다. 유은혜가. 근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욕한 거예요. 이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위장 전입을 하는데 참나 전입을 말이죠. 성당으로 전입합니까? 여러분들이 종로 쪽에 있는 그 성공회 아시죠? 성공회. 예. 그 성공회가 이제 성당 아닙니까? 뭐 로마 카톨릭은 아니지만 예? 거기 그 성공회 그쪽으로다가 위장 전입을 하고 말이죠. 자기가 운동권을 하면서 참 어렵게 살아오고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그분이 아니 그렇게 어렵게 살고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분이 따님을 위해서 덕수초등학교 입학을 시킵니까? 덕수초등학교가 어떤 데입니까? 초등학교 중에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 아닙니까? 예, 거기 뭐 한두 푼 드는 데입니까? 거기 덕수초등학교에는요. 국제규격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국제규격에. 그냥 입장료만 내고 들어갈래도 얼마겠습니까? 예? 나름대로 변명을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민주화 운동하고 운동권 하면서 아이들한테 소홀한 나머지 뭐라도 한번 좀 아이들한테 보답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렇게 명문 초등학교를 위해서 전입을 하고 아이를 그렇게 그런 데다가 억지로 입학을 시킵니까? 그러면서 이 나라의 교육부의 수장이 되겠다고 뻔뻔하게 나와서 후보로서 인사청문회를 받고 있습니까? 이거 스스로 퇴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자기가 조금이라도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응원했다면 문재인 정권에 부담 주는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번 정권이 말이죠. 문재인 그 인사 그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국민들이 하도 얘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처음엔 대선 공약 때는 5대 공직자 배제 기준을 발표했죠. 그런데 조금 물러나서 말이죠.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걸르고 저렇게 걸르고 사람 쓸 만한 사람이 없다. 쓸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7대 그 인사 기준을 원칙을 좀 완화했다 할까요? 넓혔다 할까요? 뭐 7대 인사 원칙 거기에 보니까 음주운전하고 말이죠. 성범죄를 포함해요.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음주운전, 성범죄 이거 빼고도요.
지금 이분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공약 때 아주 첫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거 위장전입, 세금 탈루 이거예요. 아주 핵심. 여기 물론 이제 병역 기피도 있고 부동산 주식 투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논문 표절까지 있습니다. 이게 이제 5대 기준인데 아주 5대 기준 중에서도 앞쪽에 아주 서두에 얘기했던 게 딱딱 걸려들어 버려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추천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예? 아니 어떻게 그 교육부총리를 한다는 부총리입니다. 교육부 장관이면 이 나라에 그런 높은 권위에 도전하는 정말 권위 있는 교육부총리의 후보로 나오시는 분이 1996년도부터 벌써 96년도면 뭡니까? 응?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위장전입을 시작했어요. 응? 성공의 건물에다가 위장전입해놓고는 뭐 딸의 뭐 친구네라고 그랬던가 뭐라고 그랬는지 변명을 말이죠. 참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놓고 오죽 국민들이 어이가 없으면 이 유은혜 후보에 대해서는요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어요. 이 정권 들어와갖고 국민청원 게시판에요 이 인사 때문에 이 정권의 인사 문제로다가 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온 건 이 사람이 유은혜 후보가 처음이랍니다. 에? 공직자 후보가 낙마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청원 게시판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요 6만 명을 넘었대요. 6만 명. 예?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말이죠. 문재인이 지금 무소불위에 걸려가지고 있고 인기가 좋다고 그러는데 어지간하면 다 80%, 70%가 다 적격으로 돌려주는데 유은혜 후보는요 국민들한테 여론조사 해봤더니 반반이래요. 부적격자가 예? 그만큼 40% 가까이 나온다는 거예요. 39%가 나왔어요. 부적격 주장하는 예? 여론조사가. 이 정도 되면은 본인이 그냥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물러서야죠. 그리고 유치해요. 유은혜 장관 후보는. 아주 유치합니다. 그건 그냥 그거 없으면 없다고 그러죠. 왜 있는 척을 하고 뭐 아는 척을 합니까? 예? 모르면 모른다고 무식하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예? 아 무식한 교육부총리인가 보다.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그걸 억지로 말이죠. 강사 경력을 허위로 신고하고 국회에다가. 예? 뭐 우석대학교에서 2년 동안 실제 강사 전임 강사 뭐 근무했다고 그렇게 올렸잖아요. 이력에다가. 전임 강사 2년 했다고 그랬는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임용된 후에 첫 학기에 과목 하나만 수업했구만요. 없어요, 이력이. 그런데 어떻게 1년 만에 보통 2년 주기로 그것도 성실히 전임 강사의 활동을 보여주고 이력이 있는 특별한 뭐 학술적인 뭐 이런 게 있을 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임 강사에서 조교수로 올라가는데요. 이분은요, 유은혜 씨는 어떻게 된 거예요? 특별히 뭐 학술적 가치, 업적도 없고 수업을 그렇게 뭐 많이 해서 말이죠. 이력을 쌓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뭔데 2년도 아니고 1년 만에 조교수가 돼버려요, 또. 뭐, 거짓, 학력, 뭐, 경력, 위장전입, 탈루,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에 말이죠.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한 분은 32년, 또 한 분은 20년, 벌금마저도 200억씩 나오는 상황이고, 게다가 시민단체 관계자들, 또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 또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 모두 적폐로 몰려서 들어가서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데 직권남용이에요. 대부분이 직권남용. 근데 이 자들은 더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민들을 울리고 말이죠. 자신의 경력을 속이고. 이러다 보니 지금 문재인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더 떨어지지 않을까? 예, 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청문회로 인해서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더 뭐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예상되고 또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예상을 할 거예요. 야,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그리고 특히나 이 인사 문제는요. 우리 국민들이 정권 초서부터 문재인 정권 출범 때부터 이게 얘기가 나왔는데 가면 갈수록 더 아주 이렇게 골라다 써도 이렇게 기가 막혀. 어떻게 그 범죄인들 숨어있는 범죄인들까지 골라갖고 고위관직에 올리려고 그러는지 도저히 우리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유은혜 씨 같은 경우에
사실상 뭐 이 경력도 속였지만 말이죠. 2년 동안 뭐 우석대학교 전임 강사 했다. 알고 보니까 뭐 6개월 정도인데 말이죠. 이거 다 조작이었고, 심지어 통상 일반인들도 2년 동안 열심히 전임 강사 한 다음에 조교수가 돼야 되는데 1년 만에 한 것도 없이, 별반 한 것도 없이 그냥 1년 만에, 열심히 한 사람도 2년 걸린다고 그러는데 한 것도 없이 1년 만에 조교수가 되고 말이죠. 이거는 뒤집어 보면 한전의 자회사인 남동발전소가 말이죠. 북한산 석탄 몰래 밀반입해놓고 대통령 표창 받고, 그리고 과거에 보면 남동발전소 그 임원들이 그 하청업체로부터 2차, 3차 하청업체로부터 유흥 대접받고 여자 뭐 이런 거 술 대접 다 받으면서 성추행 성폭력으로 문제 제기됐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승진하고 그랬던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남동발전소가 그 역사적으로 2014년부터 그랬대요. 못된 짓은 다 하고 자기네 하청업체로부터 말이죠. 술도 먹고 돈도 먹고 여자도 먹고 별짓 다 하고 그랬는데도 승진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 유은혜 후보가 그런 거예요. 2년은 무슨 2년입니까? 6개월 탈락, 6개월도 말이죠. 한 학기 수업 한 번 딱 하고 전임 강사로 우석대학에서 2년 근무했다고 국회에다가 말이죠. 예, 그런 허위 신고하고 말이죠. 우리 의원들이 속아 넘어갈 줄 알고, 예? 다 하고 확인해 보니까 한 적도 없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그따위로 했는데 전임 강사 행위를 1년 만에 남들도 못하는 조교수로 오히려 더 승진했다는 거죠. 예,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유은혜나 그리고 정경두 국방장관 뭐 이런 사람들, 이재갑 고용부 장관, 장관 후보들, 이 사람들 다 안 됩니다. 왜?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본인이 한 그 5대 공직 배제 기준에 보면은, 공직자 배제 기준에 보면 위장 전입이 있는데 변명 안 통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그 위장 전입한 과정이나 사유를 설명을 듣고 그것을 또 번복해주는 이러한 게 없어요. 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강력하고 강경했어요. 이게 문재인 대선 공약의 의지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관들은 물론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관의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할 수 있는 3명, 9명 중에 3분의 1이 김명수 대법원장 추천 권한이 있어요. 임명은 물론 대통령이 하지만,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문제 제기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요, 앞으로 김명수도 물론이지만 이 대법원장의 그 추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추천제도, 이거 폐지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특히나 이 김명수 같으신 분들은 자기가 어떻게 이런 그 고도의 윤리와 도덕성을 갖춰야 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할 만한 인물이 되느냐. 저는 대법원장으로 된 이 김명수에 대해서도 신의 한 수를 통해서 제가 분명히 엄중한 잣대로 일가를 한 적이 있죠. 왜냐하면 이분 자체가 대법원장 등극하자마자 이 법원에 있는 판사들에 대해서 말이죠. 컴퓨터를 다 열어보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 대법원이 말이죠. 사정기관이 아니잖아요. 법원이. 왜 남의 사생활을 다 침해합니까? 예? 컴퓨터 하드 다 뜯어보고 말이죠. 이거야말로 월권이고 말이죠. 이거는, 그리고 이분 자체가 대법원장이 되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어떤 조건의 사람이었는데 대법원장에 등극을 했나. 이분은요, 사실상 그 본인을 검증을 해보면, 첫째, 우리법 연구회 소속입니다. 김명수 자체가.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라는 건 왜 그러냐면, 좀 전에 제가 이석태와 같이 뭐 동성애 수용 뭐 이렇게 편향적 좌파 성향의 그러한 인사들이 다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집단이 우리법 연구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김명수 자체도 1998년도에 서울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 매도와 매입 과정에서 거래 가액을 축소시키는,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다운 계약서를 한 의혹이 문제 제기됐던 사람이에요. 김명수가. 그러니까 자기가 도둑질을 해봤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도둑질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가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엄중한 도덕성, 엄중한 법의 잣대가 이 김명수에겐 없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의혹에 자신이 안고 있기 때문에 다운 계약서, 뭐 세금 좀 떼먹을 수 있지 뭐, 세금 좀 탈루할 수 있지 뭐.
최고 법의 정점에 있다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그냥 추천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들 얘기 한번 잠깐만 해드리면 이 군복무 시절에 말이죠. 특혜로 현역 군인인데 아들이 현역 군인인데 말이에요. 신임 판사 연수를 받았어요. 예, 여러분들. 그런 의혹 조항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밝히면 하루 종일도 밝힐 수 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 이러한 사람이 자기가 자기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관 3인을 추천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뽑는 사람이 그 사람 자체가 하자투성이에요. 하자투성이니까 어차피 보는 잣대도 우리 국민 눈높이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지금 추천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뭐 장관 포함해서 한 10여 명 되거든요. 지금 인사청문회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저는 후보들을 탓하기 전에 그런 사람들을 추천하고 인사청문회에 내보낸 그러한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아주 한마디로 마비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범죄 집단입니다. 적폐 세력입니다. 누가 범죄 집단이고 누가 적폐 세력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투명하고 깨끗하게 정치를 하겠다라고 말하지만 투명하고 깨끗하긴 뭘 투명하고 깨끗합니까? 대북 문제, 안보 문제, 사회 문제 뭐 하나 투명하고 깨끗한 게 없습니다. 지저분하고 말이죠. 범죄 집단이 말이죠. 범죄가 좀 덜 없는 사람들에게 나는 범죄가 없다 이렇게 아주 소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역겹기 그지가 없습니다. 정말 역겹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뉴스 다음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